김건희 이야기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이 역사라는 게 참 재밌어. 어제가 이제 12.3. 아, 네. 1주년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제 김건희의 결심 공판이 있었어. 야,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딱 고난이. 아, 참, 진짜, 이거, 날짜를 맞추려고 해도 이게 못 맞출 텐데. 그렇죠. 진짜로. 참 역사의 아이러니야. 예. 김건희의 일부 장면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김건희가 이렇게 또 쩔뚝거리면서 저렇게 걷더라고. 저 다 거짓말입니다. 네. 걷는 거. 저 걷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는 코로나 때도 마스크를 안 썼나 봐. 마스크를 거꾸로 쓰고 거꾸로 나서. 네, 거꾸로 썼네, 마스크. 이 코로나 때 안 쓴 거야.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권력자니까 코로나 때도 본인은 안 썼던 거야. 왜냐하면 이게 그 코가 그렇죠. 그 쇠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딱 해야 이게 편한데 모르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턱에 그 들어가 있더라고 쇠가. 거꾸로 쓰면 여기가 쇠가 없어서 헐렁헐렁거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예. 안 써본 사람의 지금 착용법이에요. 맞아요. 코로나 때도 쓰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아무튼 검찰에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구형량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알선 수재 이런 혐의에 대해서 징역 11년, 그리고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3,596원.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저거는 이제 그 도이치로 돈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명태균 그 공천개입과 관련해가지고요. 그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공짜로 받은 네네. 여론조사. 그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4년 구형을 했고요. 추징금 1억 3,720만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합 징역 15년, 벌금 20억, 추징금은 9억 4,864만 3,596원입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 세 분이 나와 계시니까요. 요거를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 사건이 결론이 나면 보통 이제 징역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몇 년, 그다음에 다른 나머지 특가법 위반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은 얼마 이렇게 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뭐 징역형을 받으면은 뭐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5년간 박탈되고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57조에 그런 네. 규정이 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같이 재판을 하더라도 따로 이렇게 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치자금 위반은 구형이 얼마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건 이렇다 그래서 합쳐서 그게 되고 이제 형을 집행할 때는 두 개의 형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는 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내부자 거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특이한 게 벌금을 그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해의 4배에서 6배를 이렇게 부과하도록 병과 같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금 액수가 이렇게 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니까 이제 기사에 보면 약간의 이제 기사가 좀 오보가 난 것도 있어요. 명확하진 않아.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가 알선 수재 그러니까 저기 통일로부터 뭐 받은 거, 네, 뭐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한 거 합쳐서 네. 그것을 이제 11년 이렇게 51년. 그다음에 이렇게 벌금 구형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이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 같은 그게 이제 4년인데 뭐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기소되지 않은 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네. 시작이 불과한 예, 겁니다. 시작에 불과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란의 주동자가 김건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이제 수사하는 팀에서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네.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게 돼야 이제 뭐 무기징역 내지 사형이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구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네. 앞으로도 기소되면 구형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네. 근데 저는 요거 구형 중에 조금 제가 좀 불편하고 마음에 네. 안 드는 부분은 좋아요. 아니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받은 네, 거 맞아요. 그 왜 정치자금법으로 축소해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기소했는지가 정말 의문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무상으로 받은 부분은
이 뇌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딱 끊어가지고 그냥 정치자금법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낮은 단계로 수사를 해서 좀 솜방망이로 봐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를 원래는 1번으로 놓고 수사를 하고 맞아요. 정치권에 대해서 들어가고 또 경선 방해라든지 여론 조작 혐의까지 다 맞아요. 물어야 되는데 이걸 다 끊고 그냥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그 금액만큼만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이거는 조금 김건희가 저지른 그 범죄 혐의를 좀 축소해 주는 거 아니냐. 그게 그러면 아쉽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대가로 공천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이게 쫙 들어가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끊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한 것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그러니까 수도 있나요? 사실은 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 사안은 이미 포렌식된 것들이 언론 보도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간에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도 다 이미 노출돼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매부쇼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인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사법적인 단죄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검이 뭐 할 일이 많아서 그랬다고 면피는 하겠지만은 전 조금은 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 의지가 좀 너무 적었던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일단 검사님. 김건희라는 사람 자체가 네. 공직자 신분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로 우율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불가능해.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데 그것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윤석열이 공직자가 됐지만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뇌물죄 아니면 뭐 수뢰후 부정처사죄 같은 죄명으로 우율하기는 좀 까다로운 측면이 그 있다. 신분 때문에 어려운 그렇죠. 거죠. 일단 아니 근데 그거 제가 하나만 좀 네네네. 반박드리면 네. 그러니까 뭐 사전에 받은 뇌물 그러니까 사후에 공직자 신분을 득하니까 그것도 뇌물로 볼 수는 있는데 네. 그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게 과거에 최순실도 똑같거든요. 경제공동체. 최순실도 사인인데 그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그거 경제공동체로 지각공동체로 그 묶어가지고 윤석열이 만든 겁니다. 윤석열이 개발한 법리로 대법원에서 인정돼서 저는 사실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윤석열은요 더 쉽다고 봐요. 이거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지각공동체 네. 플러스 권력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념으로 저는 더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타당하기도 하지만 이제 저도 오케이. 우리 저기 김영남 의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같은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후보일 때는 아직 공직자로서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공모관계 입증돼도 약간 의율하게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왜냐하면 정치인이면은 이제 공직자가 안 되더라도 네. 정치자금 위반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김건희가 V0로 거의 공무원 뭐 윤석열보다 더한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이제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또 법리적으로는 또 약간 네네네. 공무원이 아닌 면이 또 있어서 네. 그런 면은 그러니까 네. 윤석열과 공모 부분도 입증해. 야, 요거는 뭐 좀 양쪽 의견이 그건 한번 좀 검토해봐야 다 될 좀 것 같아요. 타당한 것 같아. 네. 내가 볼 때는 아니, 전 양쪽 윤석열이 의견이. 개발해놓은 법리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내 성격 알잖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솔직히 그 법리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나 개발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적용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개발한 거니까 자기한테 아무튼 세게 적용하는 건 찬성.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막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막 분노하고 그러지는 않느냐. 네. 이건 이제 시작이 아니고 시작이죠. 시작이니까. 줄줄이 고구마. 지금 당장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막 통일교 교인들 막 그 집단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김건희 기소돼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많지. 서희건설 반클리프 이배용 군거북이 양평고속도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렇죠. 지금 너무 많거든. 네. 수장고도 넣어야 되고. 수장고 넣고 지금 할 게 많아. 양평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은 결국은 내란. 내란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화는 아껴두겠습니다. 그 참고로 아까 전에 방송 전에 1시 50분에 김건희 특검이 이제 그 김건희 소환해서 호송차 차고 들어갔고 금품 수수한 거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 네, 김건희 들어갔습니다. 소환됐습니다. 네. 아 지금 특검에 갔어요? 예, 특검에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쩔뚝거렸겠지? 몰라 차 타고 들어가는 거 봐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걷는 게, 거. 예. 모든 게 거짓말. 침묵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마스크도 거짓말로 쓰잖아. 마스크 거짓말이야. 마스크 거짓말이야. 네. 어찌됐든 선고는 1월 28일에 예. 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일단은 김건희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지금 구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선고 기다리면 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됐어.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로 붙어야 되는 것이 뭐냐? 야, 이렇게 죄 많은 여자 누가 덮었어? 그렇지. 요거 가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우리 신인규랑 나랑 잘 맞는다. 요거는 잘 맞아. 자, 김건희의 재판은 재판대로 결과 보면 됩니다. 이제 그 덮어준 놈들, 그 놈들 수사해야 돼. 일단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 정황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쭉쭉쭉 해가지고 박성재 주도하에 검찰 인사까지 단행했어. 네. 맞지? 네. 자, 저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깔끔하게 검찰에서 김건희의 죄를 다 털어주는데요. 그거 한번 살짝 볼까요? 자, 7월 20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콜검. 출장 조사를 네. 하고요. 그 휴대전화 다 뺏겼죠. 그렇죠. 검사들. 공무원증까지 반납하고 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0월 2일에 디올백과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을 아유, 내리고요. 10월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아유, 씨. 무혐의. 이거 털어준 놈들 핵심 인물 4인방이 있어요. 네. 핵심 인물 4인방 얼굴 봅니다. 자, 일단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 김안빵 씨랑 친한 그렇죠. 분이죠.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창수. 당시 브리핑을 직접 했어서 그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 안경 조그만 놈. 안경 조그매. 안경이 조그매. 자, 그리고 이 수사를 가장 오랫동안 했었죠. 중앙지검 반부패 2부 부장 최재훈입니다. 요 4명.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핵심 얼굴. 사인방. 네, 얼굴 기억해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깜짝 놀랐어요. 수사 들어갔더만. 일단 대검 압수수색했고요. 오. 그리고 중앙지검 4차장하고 반부패 2 부장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웬열? 아니, 이거 믿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압수수색을 하니까 뭐 PC 같은 거를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분석이 끝나면은 당시 지휘 라인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와, 나는 이거 최근 들어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라는 게 말 그대로 특별 검사니까 네. 기존 범죄면은 그냥 검찰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검사들이 연루된 특히나 김건희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특검에서는 법무검찰 쪽과 사실 정치권 수사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들어온 건데 지금까지 사실 뭐 삼부토건이니 뭐니 주가 조작 사안은 많이 언급이 됐는데 네. 덮어준 쪽에 대한 수사를 안 그렇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본질이야. 그게 본질인데 이제 네. 제일 마지막에 지금 왔는데 결국은 윤석열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제 박성재 그리고 그 앞에 지낸 사람은 이제 한동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원석 총장, 심우정 총장, 최재고 지금 덮어줄 때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김건희와의 연관성, 김건희의 범죄를 직간접적으로 다 덮어준 부분에 대해서 네. 당연히 수사 지금이라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법원에서 박성재부터 영장을 안 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쪽으로 수사가 들어갔을 때 과연 내주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여론적 압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저건 정말 부끄러운 얼굴들이에요. 부끄러운 아까 얼굴 다시 띄워드립니다. 왜냐면 네. 그게 어떻게 거기 불기소장에 자기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당장 기소해도 될 사건을 억지로 무혐의 그렇지. 처분을 했으니까. 근데 저거 무혐의 처분한 거를 저렇게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작년 3월 8일에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즉시한 거 포기한 건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올해. 올해죠. 올해. 올해죠, 올해. 아직 너 깜짝 놀랐네. 25년이구나. 올해. 12월 되니까 이게 해가 올해. 너무 일찍 나이를 올해 3월 8일. 올해.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죠. 그럼 같은 논리거든. 그렇지. 즉시한 거 포기한 것도 말도 안 되는데 했단 네, 심우정이. 말이에요. 네. 그 부분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또 정확하게 지금 안 한 거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안 한 덮은 거. 근데 이제 저것도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저거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이미 기소했던 것을 명백하게 무혐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번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예 조작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수사 감찰 이것도 네. 검증이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본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의 그게 카톡에 본질. 나온 게 본질이에요. 박성재 장관한테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내 거 어떻게 됐냐. 그 맞아요. 덮은 거고. 네. 그 김정숙, 김혜경 여사 둘 어떻게 됐냐. 예. 그게 이제 조작 수사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김건희 시대에 있었던 이 검찰권의 남용과 사유화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정말 물어야 된다. 네, 그게 핵심이라고 고맙습니다.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사법부 문제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추경호의 구속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정재에 의해서. 예. 이정재 얼굴 한번 볼까? 이정재? 아하, 너구나. 자, 이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언론이 주목하는 이정재 판사의 질문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나하나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조인 세 분이 와 계시니까. 예. 먼저 12월 3일에 밤 11시 22분에 윤석열하고 추경호가 2분간 통화를 했어요. 네. 그 통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정재 판사가 특검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예. 질문 소개해 주시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윤석열과 추경호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 통화로 내란 공무를 할 수 있느냐? 자, 이정재. 대답해, 이정재. 아니, 추경호가 어디 격리되어 있었냐? 그동안에? 12월 3일 전에 어디 격리돼 있었냐? 그리고 추경호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당에 전달한 사람으로 세상에 다 알려진 상황이야. 그리고 그날 윤석열하고 통화한 것뿐만 아니라 홍철호 정무수석하고도 통화했고 예. 한덕수하고도 통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전후 맥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2분 통화했을 때 그때 윤석열이가 홍장원하고 어떤 통화했어? 정치인 싹 다 잡아들이라고 통화했지. 네. 맞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했습니다. 네. 딱 이때 통화한 겁니다. 전후 맥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조지호가 윤석열하고 딱 요때 어떤 통화를 했는지 조지호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한 6차례 전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의 통화였습니까? 첫 번째 전화가 아마도 국회를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부분 국회로 이제 몰담하는 내용 의원들이 많다는 걸 아셨는지 몰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게 조지호가 윤석열하고 지금 이런 통화를 한 게 11시 밤, 그러니까 12월 3일 밤, 네네네. 11시 20분, 11시 28분 이럴 때야. 예. 근데 아까 추경호가 통화한 게 몇 분이라 했어요? 11시 22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조지호한테 야, 계엄해제 못하게 빨리 잡아들여 이 새끼야! 하고 전화 끊고 바로 윤석열이가 추경호한테 전화했어. 그럼 무슨 통화했겠습니까? 무슨 한가한 얘기 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란 관련 지금 스타일이 뭡니까? 2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전화 통화가 긴 시간입니다. 사실 예. 2분 동안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저 윤석열의 스타일상 추경호한테 계엄 해제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지시를 당연히 했을 시간이죠. 네. 그리고 문제는 이후에 추경호가 했던 행동들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표결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고 누가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따로 본회의장으로 안 가게 하고 예결위장으로 따로 모이게 했었잖아요. 네, 왔다 갔다 맞습니다. 했지만 그건 네. 이제 군인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구별하려고 일부러 또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상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상상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네. 거기 모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축을 봐야 돼. 축. 첫 번째 축은 군인이에요. 군인이 필요하면 두 번째는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이 필요해요. 네. 국무회의를 의결을 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국회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는 이제 해제하는 기관이니까. 맞습니다. 이 세 개의 추구를 가지고 지금 계엄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계엄을 하니 많이 그래 우리 한번 우리 세상 만들어보자 이런 류의 술자리에서도 으쌰으쌰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진행되면서 그날 전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당연히 판사는 그런 맥락을 보고 영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분 안에 어떻게 공모가 가능하냐 이것은 정말 본질을 완전히 흐리고 실태도 흐린 그런 네.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내란과 관련해서 추경호가 윤석열이랑 사전에 모의한 증거는 솔직히 지금 나온 건 없잖아요. 나 그 100번 양보해서 나는 인정한다니까. 네. 근데 11시 20분에 윤석열이가 조지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계엄 해제 이거 무조건 막어, 이 새끼야. 빨리 잡아 넣어!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전화 끊고 바로 윤석열이가 추경호한테 전화한 거잖아. 그리고 추경호가 행동하는 걸 보니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행위가 이어지고. 네. 그럼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그 맥락을 지금 설명을 잘 해주신 거고 더 나아가서 계엄 2달 전에 그때 국군의 날 때 뭐 한동훈을 뭐 쏴 죽이니 많이 이 얘기도 했다고 하고 네네. 그 전에 2022년도 겨울에도 그때 김종혁 최고위원인가요? 그분이 이제 한동훈계로 지금 분류된 분인데 그분 앞에서도 이 극단적인 발언들을 맞습니다. 했다는 얘기가 증언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추경호는 그때 당시에는 기재부 장관이었고 윤석열 정부에 그 이후에도 당의 원내대표하면서 소위 말하는 찐윤그룹으로 그렇게 대통령실에 술 얻어먹으러 왔다 갔다 했던 그 인물인데 네. 추경호만 몰랐다? 그렇게 봐주면서 추경호만 봐주겠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법불신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느 정도껏 해야지 지금처럼 조이대 하수인 체제를 이렇게 노골화해서 국민 앞에 도전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내란 진압의 전 하나의 대상 아니냐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심각하네. 추경호의 교란 작전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추경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장소를 막 다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 변경했습니다. 네. 마지막 최종 장소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네. 결국은 국회가 아니고 당사로 빼버립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정재 판사가 네. 특검에게 또 질문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의총 장소를 바꾸는 게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와 꼭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요. 또 하나는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의 표결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요런 거를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너는 당사에서 표결할 수 있냐? 이정재. 너 그럼 집에서 표결하지. 당사에서 표결을 할 수 있냐고. 저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총을 어디서 열었느냐, 장소를 어디로 지정했느냐를 가지고 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했습니까? 바로 본회의장으로 갔잖아요. 바로 갔죠. 이게 의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거예요. 네. 계엄이 났고 그럼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면 해제를 해야지. 의총이라는 것은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거에 안건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총 핑계 대는 것 자체가 진짜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했고 그 지금 나중에 변명을 의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심해, 이정재는. 근데 이게요, 뭐 법률적인 해석이 전 이제 불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거 영장 나오기 전에 저도 기각될 가능성 매우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법부는 너무나도 지금 이 노골화된 편향성과 이 지금 윤석열 쪽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식의 엉뚱한 질문 하나의 그냥 본인의 그냥 밑밥을 깔면서 추경호 봐주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아니냐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불안한데. 무슨 질문? 아니, 진짜 쉬운 질문이에요. 아니, 진짜 쉬운 불안한데. 질문이에요. 엄청 똑똑하신 네. 분이고. 서울 법대 나오시고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검사고요. 국회의원까지 하셨고 예. 그 내란 특검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란 특검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 게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내란 혐의로? 군인 포함해서 아니, 아니면 군인 빼고. 아니 군인은 지금 이제 빼고. 네, 군인 빼고. 그러고 보니까 몇 건 안 되겠네. 아 내란 혐의로 네. 몇 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0건 한 건도 없어요. 내란 혐의로는 발부가 안 됩니다. 가만 있어봐. 이상민 전 장관은 예. 특검 전에 구속이 아니 됐나요? 이상민은 특검에 의해서 이제 구속이 되긴 했는데
그것도 내란과 관련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권한이 없는 것을 시켰다는 거예요.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 단전 단수 관련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는 예. 그래서 구속 이후에 추가된 범죄 사실인가요? 한덕수라든지 조태용이가 조태용이 구속됐잖아요. 네. 조태용이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맞아요. 그건 구속됐습니다. 알아요. 윤석열이 구속됐잖아요. 이것도 체포 집행 방해로 구속됐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검사님. 심각해요. 내란과 관련해서 다 기각됐습니다. 그랬었나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골치 근데 아프고 그러네요. 기소된 것만 지금 뭐뭐로 네. 기소된 거를 섞여가지고 대충 기억하고 헷갈리는데. 있었는데 네. 명확하게 심각합니다. 내란 영장 혐의로 방- 발부한 경우가 지금 거의 영장 없어요. 발부할 때는 그랬었나요? 네, 심각합니다 진짜. 최용 무식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네.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법부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어제 법사위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줬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은 또 다른 법사위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두 분 끝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이 끝날 때까지 내란 청산 활동은 계속돼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이제 이거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뭐 제가 그 다음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정말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가장 혼란을 줄이는 방법으로 반드시 도입이 돼서 네. 전 이 내란 종식까지 우리가 끝까지 좀 더 달려 나가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